배터리에서 제일 비싼 부품 뭔지 아세요? 양극재입니다. 리튬이나 니켈을 섞어 만든 가루인데 배터리 원가의 절반쯤 된다고 하죠.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직접 한 말이고요. 그럼 여기서 제일 돈 버는 건 누구겠어요? 그럼 그 양극재를 만드는 국내 대표 회사 3년 성적표를 보시죠. 2023년에 2,223억 적자, 2024년엔 5,587억 적자, 2025년에도 1,568억 적자, 3년 내리 적자고 다 합치면 9,378억이에요. 전기차가 예상보다 느리게 팔리면서 업계 전체가 다 겪은 일이라 이 회사만의 문제는 아닌데요. 그래도 제일 비싼 부품 만드는 회사가 이러는 건 이상하잖아요. 먼저 답부터 드리면 그 비싼 값의 대부분은 이 회사 몫이 아닙니다. 물론 최근엔 매출이 올라오고 있어요. 올해 2분기 매출이 8,850억인데 1년 전보다 70% 늘었거든요. 그러니 따져보기 전에 뭘 볼지부터 정해두죠. 세 가지입니다. 많이 파느냐, 늘어난 만큼 직접 만드느냐, 그래서 남느냐. 셋 다 맞아야 아까 그 말이 맞는 겁니다. 확인하려면 회사 한 곳 장부를 열어야죠. LNF로 갑니다. 국내 양극재 회사 중에 출하량이 손에 꼽히는 곳이고 숫자가 공시로 다 나와 있거든요. 참고로 이 판은 중국이 쥐고 있어요. 작년 출하 상위 10곳이 전부 중국입니다. 먼저 많이 파느냐? 팝니다. 2분기 8,850억이면 1년 전보다 70% 많고요. 다만 어디까지 올라온 건지는 봐야 하는데요. 이 회사 2023년엔 한 회사조 6,441억을 팔았습니다. 그게 2024년 1조 9,075억까지 내려앉았고 2025년 2조 1,549억,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 6,247억이에요. 무너졌다가 올라오는 중인 거죠. 어쨌든 많이 파는 건 맞습니다. 다음, 늘어난 만큼 만들었느냐? 여기서 갈립니다. 2분기에 매출이 1,454억 늘었어요. 그런데 직접 만들어 판 제품은 오히려 2,014억 줄었습니다. 대신 사서 되판 것, 회계로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3,503억 늘었어요. 늘어난 매출보다 사온 게 더 많은 겁니다. 작년 한 해 상품 매출이 48억이었으니까 올해 갑자기 생긴 거고요. 늘어난 만큼 만든 건 아니었어요. 그럼 그 사온 물건은 어디서 왔을까요? 중국입니다. 아까 상위 10곳이 전부 중국이라고 했죠. 그 중국이요. LNF 중국 자회사가 작년 상반기엔 7억을 팔았는데 올 상반기엔 3,499억을 팔았어요. 50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반기 보고서에는 회사가 겪은 일을 연도별로 적어두는 표가 있는데요. 거기 올해 한 줄이 새로 붙었어요. 남의 원료를 받아서 가공만 해주고 돌려보내는 거요. 이런 걸 임가공이라고 합니다. 6월부터 그 방식으로 바꿨다고 적혀 있어요. 바로 윗줄은 2023년 4월에 생산을 멈췄다는 줄이고요. 공장이 3년 넘게 서 있었는데 올해 이 한 줄이 붙은 건데 왜 그랬는지 회사는 설명하지 않았고 저희도 모릅니다. 그런데 이상하죠. 3,499억 어치를 판 그 자회사 상반기 순손실이 17.7억입니다. 자본은 마이너스 9억이라 이미 다 까먹었고요. 그럼 회사 전체의 이익은 어디서 났을까요? 마지막입니다. 판 만큼 남느냐? 답을 하기 전에 왜 안 남는지부터 봐야 하는데요. 이 회사가 상반기에 사들인 게 1조 5,983억인데 그중 95%가 리튬이나 니켈 같은 광물값이에요. 파는 값도 그 광물 시세를 따라 오르내리고요.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굵은 수도관인 겁니다. 관이 굵으면 물이 많이 흐르죠. 그렇다고 흘러간 물이 관 것이 되진 않죠. 원가의 절반이 양극재라는 말은 이 회사가 그만큼 가져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굵은 관이라는 뜻이었어요.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208억, 이익률로 2.4%입니다. 근데 이 208억 안에 깎아뒀던 재고값을 도로 이익으로 잡은 게 127억 들어있어요. 원료값이 떨어질 때 창고 재고를 깎아서 적어둡니다. 그러다 값이 오르면 그만큼 도로 이익으로 잡고요.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. 이 업계에선 원래 다들 이렇게 합니다. 다만 빼고 보면 남는 건 81억, 이익률 0.9%예요. 만원어치 팔면 90원 남는 셈이죠. 하나 덧붙이면 1분기엔 마이너스 190억이었으니까 방향은 나아지고 있어요. 그래도 판 만큼 남느냐? 그건 아닙니다.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. 지금 못 벌어도 계약이 쌓였잖아. 맞습니다. 공시된 대형 계약이 다 합쳐 31조인데요. 그중 13조가 흔들렸어요. 9조 2,383억짜리는 아직 납품이 한 건도 없고요. 계약 상대였던 회사는 다른 곳에 넘어갔고요. 3조 8,347억이던 테슬라 계약은 작년 말 973만 원이 됐고요. 99.99975% 깎인 거니까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. 세 가지를 다시 보죠. 많이 파느냐? 팝니다. 늘어난 만큼 만드느냐? 아니었어요. 사온 게 더 늘었고 직접 만든 건 줄었죠. 판 만큼 남느냐? 8,850억을 팔아 81억입니다. 아직 장부에 안 들어온 계약은 여기 넣지 않았고요.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양극재가 제일 비싼 부품인 건 맞아요.
그런데 그 회사는 값을 매기는 쪽이 아니라 원료값이 지나가는 굵은 관입니다. 저희가 틀렸는지는 11월에 알 수 있습니다. 3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요. 깎아뒀던 재고값을 도로 잡은 걸 빼고도 이익이 남는지, 그리고 사온 물건 비중이 줄어드는지 나오면 저희가 먼저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.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겁니다. 어떤 회사가 매출 늘었다는 뉴스 보시면 그거 만든 거야? 이것부터 물어보세요. 이 회사는 8,850억을 팔았는데 그중 3,507억이 사온 거였어요. 40% 열의 넷입니다. 공시에 제품이랑 상품이 따로 적혀 있고요.